안녕하세요. 자디앙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CRM 핫클립은 여러 선생님들이 진료 환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 분야인 카디오, 레날, 메타볼릭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분야별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지견을 모두 모아봤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한상엽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CRN 핫클립에서는 교수님의 지견을 총 6개의 주제로 나눠서 함께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고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또 연구 결과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환자 케이스로 보는 당뇨병과 합병증입니다. 먼저 환자의 프로파일 먼저 확인하시죠. 네, 63세의 남성이고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한 지 10년이 넘은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긴 하지만 비만과 심근경색 가족력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네, 당뇨 환자들은 문제점을 한 가지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니까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위험인자 관리를 동시에 해야만 당뇨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8.1로 그동안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체중과 혈압이 있고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혈당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당화혈색소를 6.5를 목표로 해서 식생활 개선과 혈당 강화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가상 환자의 케이스와 같이 대부분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합병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려하시나요? 네, 당뇨 합병증에 마이크로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과 마크로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당뇨병은 합병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병증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집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또 사구차 여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단백뇨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크로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인 심혈관계 합병증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특히 당뇨 합병증의 심장과 신장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심장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어서 한쪽 장기에 합병증이 나타나면 다른 장기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를 카디오레날 신드롬, 즉 심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통계 자료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한 환자 숫자가 약 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망 환자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사망 원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없는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남자는 2에서 3배, 여자는 3에서 5배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과 환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로 자연스럽게도 당뇨와 관련된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은 점차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말기 심부전증의 발생 양상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기 심부전증의 원인인 당뇨병은 전체 투석 환자의 약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혈관계 또 신장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이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실 때 혈당 조절과 함께 위험인자나 합병증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그 김만성 환자 케이스와 같이 합병증 위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추가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올해 ADA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A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1차 치료제인 메폴민을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메폴민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위험인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신장 질환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러한 그 위험인자별로 약제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거나 또는 메폴민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나 또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만과 고혈압에 대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가상 환자 케이스를 통해 적극적인 혈압 조절과 당뇨병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당뇨병성 합병증 위험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합병증과 신장 질환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신장 질환과 말기 심부전 질환 발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5년 자료를 보면 당뇨병을 동반한 성인 남성의 12.9% 그리고 성인 여성의 11.8%에서 당뇨병성 신증 질환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약 40%에서 당뇨병 신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양상을 보면 당뇨병 신증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이는 말기 심부전의 경우에 투석이나 이식이라는 신대체 치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즉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당뇨와 CKD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당뇨와 CKD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4배에서 5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상승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신기능 자체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기능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신장 외 합병증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쭉 이어서 보니까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네요. 또 신장질환 합병증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7, 8이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를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초기라도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생활 개선과 함께 위험 관리를 함께 관리해서 관리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당 조절과 함께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또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일산대병원 신장내과 한상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 케이스를 통해 이런 환자가 방문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실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 프로파일부터 살펴볼까요?
네, 69세의 중후한 여성분이십니다. 15년 전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이사랑님의 경우에는 당뇨병 신증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과 혈당 관리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투석의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만성 콩팥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심혈관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특히 이 사랑님의 경우에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 3년 내 재발률이 약 49%까지 보고된 바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159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 49.1%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환자가 3년 내에 재발한다는 거니까 참 놀라웠는데요. 그렇다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은 어떤가요? 예, 2021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있거나 또는 신장 질환 위험이 있느냐, 또 저혈당 위험이 있느냐, 또 체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제 선택을 나누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있거나 또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나 또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DA 가이드라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자료도 있을까요? 예, 2019년 유럽 당뇨병학회와 유럽 심장학회에서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나 또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 환자 케이스와 함께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1년도 ADA 가이드라인과 KDIGO 2020 글로벌 가이드라인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 가이드라인 변화의 핵심은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당뇨병 진료 지침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국내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진료 지침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와 고혈압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뇨병 신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당과 혈압을 추적으로 조절하고, 또한 진단 당시와 최소 1년마다 알부민료와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당과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하고 또 소변 알부민 배설량과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을 해야 하고,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식생활 개선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위험 관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챕터 5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의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신 후에 당뇨병과 신부전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세 여성 환자군이고요.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환자예요. 이 환자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 신장님의 경우에는 혈당과 고혈압에 사구체 여과율이 40으로 감소되어 있고, 알부민료가 208로 상당히 높아서 당뇨병으로 인한 신증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졸중 가족력이 있어 추후 심혈관계 합병증의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신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 상승이나 체액 증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합병증은 보통 사고 체외가율이 60 이하에서 잘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은 혈압이나 체액 증가를 진찰 때마다 관찰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신질환 상태에 따라서 3기에서는 대략 6에서 12개월, 그리고 4기는 3에서 5개월마다, 그리고 5기는 약 1에서 3개월마다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과 신부전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 대한 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혈당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신장 질환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증의 초기인 미세 알부미노 단계는 약 9% 정도 감소할 수 있고 가장 후기 단계인 말기 신부전증은 약 65%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장질환 합병증의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과의 밀접한 연관성뿐 아니라 발병 기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에서의 신장질환 유병률과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상혁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당 조절과 함께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질환의 유병률과 위험성입니다. 교수님, 먼저 관련 연구 자료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살펴볼 연구는 신장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경과 관찰을 한 자료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유무에 따라서 신장 질환의 발생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없는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신장 질환의 유병률이 약 10% 정도가 되지 않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40%가 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신장 질환이 당뇨병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신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사망률이 4% 남짓되지만 알부민뇨와 사고 체외가율이 감소되어 있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 47%까지 보고가 돼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장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당뇨병학회와 KDIG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시부터 매년 신장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약제를 사용할 때는 신장질환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맞춰서 치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KDIGO 권고안에 따르면 단계별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는 혈당 관리와 혈압, 그리고 지질 관리, 그리고 운동과 또 식이요법, 또 금연을 권고하고 있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SGLT 억제제나 라스 차단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혈당 조절만 해서는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맨 아래 보시는 그림에서 맨 아래 단에 보시는 것처럼 혈당 관리와 이러한 혈압 관리, 또 운동, 식이요법 모든 것을 다 동시에 해야만 신장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염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저희가 가장 그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이 저염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하루의 소금 섭취량은 대략 한 10g 내외가 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대략 5에서 6g 정도를 권고하기 때문에 일반 식사보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소금량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뇨 초기부터 저염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해야만 추후에 신장 기능이 감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 초기부터 저염식을 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신장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련 총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신 한상엽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디앙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심혈관계, 신장질환 합병증과 관련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흔한 질환이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혈당 조절, 또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진료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